전 세계 20만 명이 소송! 당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철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사용되었던 다우코닝 유방 보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보형물이 다우코닝 유방 보형물입니다. 외피에 비해 충족률이 낮아서 그냥 둬도 주름이 접힙니다. 표면은 균일하게 미세한 돌기가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다우코닝 라이트라고 적혀 있고 100cc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보형물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시장에서 사라진 제품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다우코닝이라는 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코닝은 1943년에 설립된 미국의 실리콘 전문 화학기업입니다. 1960년대에 유방 보형물 시장에 진출해서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선진적인 실리콘 보형물을 개발했습니다. 부드럽고 촉감이 좋아서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계열의 점도가 좀 낮았고 젤 블리딩이나 피막, 구역 구축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을 했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1980년대에 발생했습니다. 다우코닝 보형물을 삽입한 여성들에게서 자가 면역 질환,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증상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보형물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1992년 미국 FDA는 모든 실리콘 젤 유방 보형물에 대해 시장에서의 사용 중단, 즉 모라토리엄을 발표합니다. 추가적인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임상 자료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상업적 사용을 제한한 것이었죠. 이로 인해 보형물 업계 전체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3년 후인 1995년도에는요, 다우코닝은 파산 보호를 신청, 즉 챕터 11을 신청하게 됩니다. 당시 의료기기 소송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다우코닝사가 약 32억 달러, 지금 하나로 4조 5천억을 내서 대규모의 보상기금이 조성되었고 약 20만 명 이상이 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고성 절차는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형물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정식 수입을 거치지 않았지만 일부 유통이 되었고요. 요즘과 같은 인터넷이 없던 시기여서 신문 광고를 통해서 다우코닝 보형물로 수술받는 환자를 모아서 미국에서 소송을 하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우코닝 소송에 참여했던 분들 만나보면요, 소송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사를 가거나 잊어버리거나 해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극히 일부는 소송을 잘 챙겨서 많은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아니면 도인 거죠. 문제는 아직도 그 보형물을 몸속에 지니고 있는 분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다우코닝 보형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이 보형물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지만 1990년대 이전에 수술을 받은 분들 중에는 아직 체내 이 보형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20년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보형물은 파열, 변형, 석회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더라도 계열이 주변 조직으로 조금씩 스며드는 계열 블리딩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 특히 MRI를 통한 확인이나 초음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며 필요시에 보형물 교체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다우코닝 사태는 단순한 보형물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기술 부족, 규제 미비, 정보 부족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지금의 보형물은 기술적으로 훨씬 많이 발전했고 안정성과 내구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제품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지금 꼭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